강원도 화천의 이른봄,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산등성이에 해가 찬란했습니다. 김도한 회장은 60여 년 전 이곳에서 군 생활을 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죠. 76세의 나이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중소기업을 이끌며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내리면 될까요? 옆자리에 앉은 손자 김준서가 물었어요. 도안은 빳빳한 군복을 입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1살, 아직 어린 나이에 자원 입대를 결정한 손자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18배 아버지를 잃고 자신의 손에서 자란 준서는 마음이 여리고 몸도 약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래, 여기서 내리면 된다. 잘 다녀와라. 도안은 손자의 어깨를 꾹 잡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간다지만 내가 다치면 나라가 다치는 거야. 명심해. 준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도안은 손자가 군부대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6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당시에는 전쟁의 상흔이 아직 생생했고 모두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의 군대는 모진 시련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인생의 동지를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죠. 준서야, 너도 그런 성장을 경험하길 바란다. 도안은 중얼거렸습니다. 2달이 지난 토요일, 도안은 손자의 첫 면회를 위해 다시 강원도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였던 박정우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도안은 손자에게 줄 간식을 점검했어요. 준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과자와 초콜릿, 그리고 건강보조식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면회장에 도착해 기다리는 동안 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휴가를 나왔을 때 먹었던 따뜻한 국밥, 고된 훈련을 함께 견뎌낸 전우들, 그리고 상관의 칭찬을 받았을 때의 뿌듯함. 한국 사회에서 군 생활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성인으로 성장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준서 일병 면회 나왔습니다. 도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손자를 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준서의 오른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축구하다가 넘어져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도안은 말없이 손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이끌며 살아온 그였기에 거짓말을 하는 눈빛은 단번에 알아챘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강남의 자택으로 돌아온 도안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우 씨, 준서가 누군가에게 당한 것 같아. 조사해보게. 누가 어떻게 그랬는지 알아봐.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도안의 눈빛은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60년 전 전우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그 용기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도안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도안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처럼 그의 마음에도 우울함이 스며들고 있었죠.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의자에 앉았어요. 말해보게. 준서 도련님께서는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가해자는 최무혁이라는 병장인데 전라도 출신으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대에서는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받지만 동시에 폭력적인 성향도 있다고 도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런 짓이 있단 말인가? 내 최 병장은 준서 도련님을 금수저라고 부르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물론 다른 병사들도 몇몇 있지만 주도적인 인물은 최무혁 병장이라고 해요. 도안은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6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군대에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세월이 이토록 흘렀는데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케 했습니다. 정우야, 준비해. 내일 국방부로 가보자. 다음 날 도안은 오래전 전우이자 현재는 고위 장성으로 있는 윤상철 장군을 만났습니다. 예비역 장교들의 모임에서 종종 만나던 사이였기에 윤상철은 도안의 방문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가움은 도안이 방문 이유를 설명하자 금세 사라졌죠. 도안 형,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 군대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송구합니다. 도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적인 사과는 필요 없네.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 인연을 바치는 동안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윤상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인권센터에 즉시 조사를 지시하겠습니다. 군사경찰도 투입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안의 말은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과 퇴역 장교로서의 경력이 더해져 군은 빠르게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어요. 가해자들은 격리 조치되었고 특히 최무혁은 유격훈련대로 파견되었습니다. 한편 GOP 인근 부대에서는 최무혁이 사라진 자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무혁의 영향력 아래 있던 병사들은 불안해했고 반대로 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준서는 팔에 깁스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같은 생활관의 동기 한민수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무역형이 돌아오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대대장님도 직접 개입하셨대.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셨구나. 준서는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늘 엄하지만 정의로운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든든한 뒷배.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는 항상 명예와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옛날 사람의 고리타분한 가치관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격 훈련장에서 최무혁은 극한의 훈련을 견디며 혼란스러운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숲속을 달리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어요. 어릴 적 부모의 이혼,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늘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세상에 대한 분노. 다들 나 같은 애 버리고 살았잖아. 근데 왜 그 할아버지는 날? 최무혁의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는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준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버렸고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토요일 오전 화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군부대 면회장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최무혁은 긴장된 모습으로 면회실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준서의 할아버지 김도안 회장이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최무혁 병장. 도안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어요.
무역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어려 있었죠. 준서를 괴롭힌 장본인인 자신을 왜 만나러 왔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무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안은 잠시 무역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무역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이 노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네, 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네. 6.25 직후 태어나 가난 속에서 자랐지. 배고픔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잘 알아. 도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무역은 고개를 들어 도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그런 사람 중 하나인 줄만 알았던 이 노인의 말이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분노하지만 동시에 내 상황도 이해한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도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무역은 주먹을 꾹 쥐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분노와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제가 보는 세상은 늘 불공평했어요. 돈 있는 애들은 다 쉽게 살고 저 같은 애들은.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자가 부유하게 자랐다고 생각하나? 그 아이도 18배 아버지를 잃었어. 너와 다른 점은 내가 있었다는 것뿐이지. 준서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네. 무역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그동안 준서를 단순히 금수저로만 바라보았지 그에게도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안은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무역에게 건넸습니다. 최무역 병장, 너도 누군가의 손자였을 거야. 사람답게 살아보게. 제대하면 내 회사에 자리가 있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야. 무역은 명함을 받아들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말, 그리고 기회. 왜 절 도와주시는 거죠? 도움이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지.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바뀔 수 있어. 내가 젊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줬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도안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후 무역은 병영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동안 쌓아온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죠. 한편 도안은 준서를 만나기 위해 다른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도안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괜찮아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최무역 병장에 대해서 말인데 준서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네, 무역 병장님요? 왜요? 그 친구 이제 너희 부대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전과는 다를 거다. 기회를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도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최무역의 이름을 들으니 공포가 다시 밀려왔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예와 용서, 그리고 용기.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면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도안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자랑스럽구나. 유격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최무역은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준서를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 미안하다. 짧은 사과였지만 무역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짧은 대화 이후로 부대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은 더 이상 권력을 휘두르거나 약한 병사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든 훈련이나 작업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생활관에서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 침대에서 무역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서야, 자니? 아닙니다. 준서야, 편하게 얘기해,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형이라 불러, 알았지? 그리고 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 무역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진지하게 울렸습니다. 준서는 침대에 앉았어요. 네,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늘 원칙을 중요시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죠. 그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왜 나 같은 놈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무역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어른은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무역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준서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도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서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네,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역 형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저희를 도와주기도 하고.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도안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기회를 주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며 준서는 자신도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에는 그저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내성적인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고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휴가를 받은 준서는 집으로 돌아왔고 도안은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제가 무역형을 우리 집 설날 행사에 초대해도 될까요? 형에게는 갈 곳이 없어서요. 도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물론 초대해도 좋지. 준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설날 아침, 최무역은 긴장된 표정으로 도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준서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형,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께서도 기다리고 계세요. 도안의 집은 무역이 상상했던 것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가구 대신 오랜 세월 함께한 듯한 편안한 가구들과 군 시절의 사진, 그리고 준서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게, 최무역 병장. 도안이 거실에서 무역을 맞이했습니다. 무역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도안은 미소 지으며 선물을 받았어요. 고맙네. 자, 이리 와서 앉게. 곧 식사 준비가 될 거야. 설날 음식이 가득한 상 앞에서 무역은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도안은 자연스럽게 무역에게도 세뱃돈을 건넸고 준서와 함께 윷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날 밤 무역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복귀 후 부대 생활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준서와 무역은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고 다른 병사들도 무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관계가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소 근무 중이던 무역과 준서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나 이제 곧 제대야. 무역이 문득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 한 달도 안 남았죠? 응,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 무역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서워요? 왜요? 준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역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안정적인 게 없었어. 항상 혼자였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 근데 여기서는 매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먹을 것과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잖아. 사회에 나가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준서는 무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 이제 혼자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회사에 자리도 마련해 두셨고,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무역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제대일 부대 정문 앞에서 무역은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짐은 다른 병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무역형? 준서가 달려와 그를 안았습니다. 제대 축하해요. 고마워, 준서야. 넌 아직 1년이나 남았네. 무역이 웃으며 말했어요. 후임들 잘 돌봐줄게요. 형이 알려준 대로. 준서가 똑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대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가 운전석에서 내려 무역에게 인사했습니다. 최무역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무역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준서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도안의 회사로 향하는 동안 무역은 창밖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의 군부대에서 도시의 번화가로 그의 인생 역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최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의 말에 무역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안은 사무실에서 무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게, 최무역 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무역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도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 다만 내가 받은 기회를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그 말에 무역의 눈에는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네, 꼭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안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무역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무실 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기본적인 업무 지식도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군대에서 단련된 인내심과 성실함으로 그는 하루하루 발전해 나갔습니다. 도안은 무역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과제를 주고 더 엄격하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이 무역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죠. 그는 자신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최 대리, 이번 프로젝트 발표 잘했네. 어느 날 도안이 무역을 불러 말했습니다. 무역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자신감을 가지게.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도안이 무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말에 무역은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온 세상은 항상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준서도 무사히 전역하여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도안은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다 사회인이 되었군. 준서는 학업에, 무역이는 회사 일에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도안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준서와 무역은 그에게 잔을 부딪혔어요. 할아버지 회장님 덕분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무역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안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나? 도안이 물었습니다. 무역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내일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안은 무역 옆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온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군.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무역이 대답했어요. 처음 자네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 군대에서. 도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무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최악의 상태였죠. 지금 자네를 보면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네. 도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역은 잠시 침묵했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제가 준서 씨를 괴롭혔는데도 말이죠. 도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은 사람은 판단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네. 자네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 하지만 난 그 이면에 있는 아픔도 보았어. 그리고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네. 무역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 저 사람 됐습니다. 도안은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어른이 하는 일이란다. 그날 밤 무역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안정된 직장과 자신의 집, 그리고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무역은 이제 팀장으로 승진하여 자신만의 팀을 이끌게 되었어요. 그의 팀에는 특별한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보육원 출신의 신입사원 강민우였죠. 도안의 추천으로 채용된 민우는 무역과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이 보고서 다시 확인해 봐요. 무역이 신입사원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무역의 말투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퇴근 후 도안은 무역을 불러 함께 차를 마셨어요. 민우 군은 어떤가? 적응하고 있나? 네, 회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요. 무역이 대답했습니다. 도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가 그 아이를 잘 이끌어주길 바라네. 자네가 받은 것을 이제 다른 이에게 줄 때가 왔어. 무역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받은 기회를 민우에게도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무역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군대에서의 분노와 폭력성, 그리고 도안을 통해 배운 용서와 기회의 중요성. 이제 그는 그 가르침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무역은 생각했습니다. 한편 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무역과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어요. 둘은 종종 점심시간에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무역 형, 요즘 민우 씨랑 잘 지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무역은 웃었어요. 응, 그 친구 정말 열심히 해. 나보다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형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데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정말 달라진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무역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사람은 진짜 기회만 있으면 변할 수 있어. 어느 날 회사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안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역에게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제가요? 무역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가 우리 회사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네. 기회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게. 행사 당일 무역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앞에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과 초청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도안과 준서는 앞줄에서 그를 응원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무역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 사례라고 부르시지만 사실 저는 그저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무역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 군대에서의 불안정했던 시간들, 그리고 도안을 만나 인생이 바뀐 순간까지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 잘못도 인정했어요. 제가 그때 준서 씨를 괴롭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이사님을요. 무역이 준서를 가리켰습니다. 그런 저에게 김도안 회장님은 분노하는 대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무역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진정한 어른이란 누군가를 단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정신이고 제가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치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준서는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무역은 이 순간 자신이 정말로 새 삶을 얻었다는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70세가 넘은 도안은 이제 회사의 경영을 준서에게 물려주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어요. 준서는 무역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도안은 자신의 서재에서 옛 앨범을 들춰보고 있었어요. 60년 전 군 시절의 사진들,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기록들, 그리고 준서가 자라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의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문득 도안은 전화를 걸었어요. 준서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무역이도 함께 불러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도안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도안은 특별히 오래된 와인 한 병을 꺼내왔어요. 이건 내가 첫 사업에 성공했을 때 사둔 거야.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해 두었지. 준서와 무역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할아버지? 준서가 물었어요. 도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두 사람과 함께 있네. 그것보다 더 특별한 날이 있을까? 무역은 감격에 목이 메었어요. 회장님, 제가 더 감사드려야 합니다. 저에게 새 삶을 주셨으니까요. 도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저 기회를 주었을 뿐이야. 그 기회를 잡고 여기까지 온 건 자네 자신의 힘이었네. 와인을 따르며 도안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야. 난 언제나 전자를 선택하려고 노력했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그 가치를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보육원 출신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확대했고요. 맞아요, 회장님. 무역이 거들었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는 8명의 보육원 출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도안의 눈가에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것이었네.
단순히 성공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조직을 만드는 것.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세 사람은 추억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회사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이듬해 봄, 도아는 건강 문제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병실에는 항상 준서와 무역이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 바쁠 텐데 회사는 누가 돌보고 있나? 도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역이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우리가 잘 가르친 후배들이 있잖아요. 민우도 이제 팀장이 되었고요. 도안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참 좋은 세상이야. 퇴원 후 도안은 무역과 준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는 공원에서 세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있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무역형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셨어요? 보통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군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이야. 나를 괴롭히던 선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대대장님이 그를 불러 대화를 나눴지. 그리고 그 뒤로 그 선임은 완전히 달라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 대대장님이 그의 가정 사정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셨더구나. 그때 배웠어. 진정한 어른이란 누군가의 잘못을 단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역과 준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온 인생의 여정은 누구보다 깊고 의미 있었어요. 진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준서가 문득 물었습니다. 도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너희 같은 사람이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이란다. 봄바람이 세 사람의 대화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의 파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